자, 이제 둘째 시간 들어갑니다. 자, 대리 행위 볼게요. 168페이지입니다. 자, 대리 행위에서 양괄호 1번에 지금 현명주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114조를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파란 색깔로 표시된 부분,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이걸 현명이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현명. 예, 이걸 현명이라 그래요. 이런 겁니다. 본인 갑이 선임한 대리인이 있고 그 대리인께서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뭔가 법률 행위를 하게 됐죠. 계약을 합니다. 자, 뭐 내용에 따라서 어떤 계약을 하느냐는 달라지겠지만 예를 들어 갑이 대리인한테 내가 저 상가를 좀 매수를 하려고 하거든. 상가 매수. 상가 매수와 관련한 권한을 위임했다. 수권을 하였다. 자, 그러면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상가를 매도하는 측을 만나서 계약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을이 병하고 계약서 쓸 때 상대방 병의 입장에서는 을이 자기가 상가를 사는 건지 아니면 갑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서를 쓰러 온 건지를 말 안 해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지, 나는 모르지. 그러니까 이 대리인이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법률 행위를 할 때 현명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명을 하거라. 자, 그리고 여기서 현명한다는 것은 이름을 밝힌다는 뜻입니다. 나타낼 현자입니다. 이름 명자, 나타낼 현자를 써서 본인의 이름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 입장에서 을은 자기가 직접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으로서 본인 갑이 상가를 매수하는 거로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현명을 하셔야 여기서 을하고 병이 쓴 계약, 법률 행위, 그것의 효과가 본인 갑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현명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을이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계약서는 을이 썼지만 상가를 누가 매수하는 거라고 인식합니까? 갑이 매수하는 거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현명을 안 하면 현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을이 병하고 계약서 쓰면서 저는 갑의 대리인입니다 라는 걸 밝혔다고 안 밝혔다고? 그거 안 밝혔다고. 그럼 상대방은 네가 상가 사러 왔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현명 안 하면 그 효력이 본인 갑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 자기 자신에게, 대리인 을에게 귀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를 을이 매수한 꼴이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현명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자, 그래서 115조를 보시면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즉 뭐를 하지 않았다? 현명을 하지 않았다. 이때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자기는 누구 말하는 거죠? 대리 말하는 거예요. 대리인 자기 자신에게 효과가 귀속됩니다. 라고 115조에서 규정해놨어요. 자, 밑에 개념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하면은 타인을 위한 것임을,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를 해야 된다. 현명을 해서 대리 행위 효과 귀속을 받는 사람을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현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말로 밝히는 게 있겠죠. 저는 대리인이에요. 아니면 위임장 보여준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 칸에다가 매도인 칸에다가 본인 갑의 이름을 씁니다. 을이 쓰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대리인 란에다가 자기 이름 쓰는 거예요. 나는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 이게 이제 현명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면서.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리인,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봅니다. 책에 없는데 추가하세요.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현명을 안 해도, 현명 안 해도, 자, 을이 현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지금까지 계속적 거래를 해왔다. 그럼 상대방은 을이 굳이 저는 대리인입니다라는 걸 밝히지 않아도 아, 너는 이미 갑의 대리인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악이. 혹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은 을이 대리인이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상태였다. 악이 혹은 과실이었다. 그럼 현명을 안 했더라도 지금 상대방 병이 을이 대리인이라는 걸 안다고 모른다고? 안다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현명을 안 했더라도 그 효력은 누구에게 귀속된다? 본인에게 귀속돼요. 현명을 안 하더라도. 왜냐하면 병이 아니까요, 모르니까요. 병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때는 예외적으로 또 본인한테 귀속될 수 있다. 책이 없으니까 추가하세요. 자, 그래서 현명주의는 세 가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보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현명을 해야 본인의 이름을 밝혀야 효력이 본인한테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현명해야 됩니다. 만약에 현명을 안 하시면 효력은 자기 자신한테 귀속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현명을 안 하더라도 이미 상대방 입장에서 저 을이 대리인이라는 걸 알고 계시다면은 효력은 본인한테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자, 오른쪽에 나오는 대리행위 하자 보이십니까? 기본서 나왔을 때 보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파트가 또 등장하기 때문에 한 바퀴 돌고 봐요. 자, 내려가죠. 02번. 이제 복대리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첫째 시간하고 둘째 시간 지금 초반부까지 대리권 그리고 대리행위 이 두 파트를 살펴봤고 여기를 묶어서 대리제도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몇 문제 출제? 한 문제 출제, 한 문제. 예. 범위가 넓어요. 범위가 넓은데 한 문제가 출제된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어렵게 출제, 쉽게 출제. 쉽게 출제돼. 여기는 쉽게 출제. 그냥 막 이게 던지는 문제입니다. 던지는 문제. 네? 문제 왜 던지는 거예요? 받아서 이렇게 먹으라고 던지는 문제입니다. 자, 복대리 가죠. 자, 도해보세요. 본인 갑이 있고 대리인 을이 있고 그리고 그 대리인이 다시 대리인을 선임했어요. 그걸 복대리라 그래요. 여기서 이 복자가 단수, 복수할 때 그 복자예요. 에? 단수, 복수할 때 그 복자입니다. 자, 대리인이 또 대리인 선임하셨네. 그걸 복대리라고 한다. 그래서 그 복대리인께서 상대방과 뭔가 계약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요런 그림이에요, 지금. 자, 밑에 사례 보세요. 갑 회장은 민사사건 소송권을 거액의 돈을 주고 을 변호사에게 위임하였다. 자, 갑이 소송 대리인으로서 변호사를 선임한 거죠. 그러면 을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예요, 임의 대리예요? 임의 대리입니다. 수권이 있었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잘하시죠? 예, 임의 대리. 자, 근데 을이 중대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변호사를 복대리로 선임하였다. 아니, 우리 회장님이 현재 민사 사건에 휘말린 거죠. 민사 사건에 휘말렸기 때문에 실력이 좋은 변호사를 선임한 겁니다, 지금. 사건 좀 맡아주세요.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변호사라는 것은
이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처리하기 때문에 대리인이죠. 자, 그리고 회장님의 수권이 있었겠죠. 권한을 주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임의대리다. 그럼 회장님이 을을 대단히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거죠. 승소시켜줄 거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했겠죠? 내가 널 선택했잖아. 승소해주라, 승소해주라. 그럼 당연히 소송에 들어갈 때, 재판에 출석할 때 을이 직접 가야 돼요? 을이 자기 직원 보내야 돼요? 직접 가야 돼요. 직접 가서 해줘야죠. 그죠? 승소해야 되는데. 직접 가야 돼요. 예. 따라서 얘가 아예 그냥 뭐 후배 다른 변호사 보내지 뭐. 다른 변호사 보내지 뭐.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다른 변호사 보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원칙적으로는 이 복대리라고 하는 것을 선임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선임할 수 없다. 근데 지금 사례에서는 이분이 지금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수술 받으러 가신다고요. 중대한 질병으로. 아니 웬만하면 제가 가는데 진짜 수술이에요. 맹장 터졌어요 지금. 수술 받으러 가야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부득이한 사유라고 그래요. 어쩔 수 없는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그때는 복대리인을 선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선임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뭐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내려갑니다. 첫째, 병은 누구의 대리인 역할을 하느냐. 을이 병을 선임해서 병이 이제 재판에 들어갔겠죠. 그럼 병은 을을 대리합니까? 갑을 대리합니까? 갑을 대리한다는 거죠. 즉, 복대리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자, 근데 복대리는 갑이 선임했다, 을이 선임했다. 을이 선임했다. 즉, 대리인이 선임하였다. 일단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잡으세요. 본인을 대리하지만 선임은 을이 한 것이다. 자, 둘째입니다. 을 변호사가 병 변호사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했을 때 을의 대리권은 없어지는 것이냐? 안 없어집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해도 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대리인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갑 회장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위임받은 을 변호사는 임의로 별 다른 사정도 없이 갑 회장의 승낙도 없이 복대리로 병 변호사 선임할 수 있다고요? 선임하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넘기세요. 자, 복대리 개념과 성질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 복대리는 본인이 선임했다, 대리인이 선임했다. 대리인이 선임했다. 자, 그리고 지금 따옴표로 표시된 부분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했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름을 가지고 선임을 하였다. 동그라미 2번,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재판하러 들어가서 회장님 갑을 대리할 것이다. 저 병은. 자, 3번입니다.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다. 왜냐하면 수권이라는 행위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법정 대리일 수 없습니다.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 자, 4번입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뒤에도 대리권은 없어지지 않는다. 한 개 추가하세요. 복대리를 선임해도 대리권 안 없어진다 그랬죠? 근데 반대로 대리권이 소멸하면은 복대리권도
소멸이에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권이 소멸하진 않아요. 근데 반대로 뭐가 소멸해버리면? 야, 대리권이 소멸하면 그럼 뭐도 소멸이야? 복대리권도 소멸이에요. 이런 걸 주종관계라 그래요. 주종. 주가 없어져 버리면은 종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종관계입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복임권 확인하세요. 복임권. 자, 120조 확인합니다.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해서 부여된 경우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한다. 자, 문장 속에서 현재 이 대리권은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여된 대리권이죠. 이게 바로 임의대리란 뜻이에요. 120조를 정리하면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는 복대리인을 선임한다고 선임 못한다고? 선임 못한다고. 원칙적으로는 선임 못하는데 예외적으로 본인의 뭐가 있던가? 본인의 뭐가 있던가? 예, 본인의 승낙. 같은 식 보고 있는 거 맞죠? 그죠? 자,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아니면 뭐가 있을 때? 부득이한 사유. 그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확인하세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원칙적으로는 선임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 있거나 아니면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금 내려가서 밑에 122조를 확인하세요.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임의대리 말고 법정 대리는 본인의 승낙, 부득이한 사유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원칙적 맥락에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차이가 있어요. 임의대리하고 법정대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안 되고 이렇게 예외적으로만 가능하지만 법정대리는 그냥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부가적인 내용들은 기본서 나왔을 때 그때 또 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복대리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171페이지 무권대리 확인합니다. 자, 일단 무권대리라는 건 무권대리. 대리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대리 행위를 했다. 근데 권한이 있는데 했다, 권한이 없는데 했다.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무권이라는 거는 권한 없다는 뜻입니다. 권한이 없다. 근데 대리 행위를 하였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권한도 없는데 대리 행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한테 손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무권대리 따라서 법률적으로 무효로 처리합니다. 무권대리는 무효이다. 기억하세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무권대리는 무효다. 왜냐하면 둘 다 무로 시작하잖아요. 무권대리 무효. 자, 이 안에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고요. 협의의 무권대리. 여기서 협의라는 건 뭐 합의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라는 뜻입니다. 협의의 무권대리. 그리고 표현대리라는 게 있어요. 둘 다 무권대리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협의의 무권대리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안 빠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문제 출제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파트고요. 협의의 무권대리. 자, 그리고 표현대리 같은 경우는 이제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고 현재 우리 입문서에는 표현대리가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서 나왔을 때 1월 달에 만나겠죠?
그때 표현 대리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순환 과정에서 우리가 현재 만나게 되는 무권 대리는 협의의 무권 대리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도에 보세요. 본인이 있고 무권 대리인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있죠. 이 협의의 무권 대리 파트는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될 때 사례 형태로 출제가 돼요. 요거 보는 겁니다. 요거. 자, 사례 형태로 출제가 된다. 그럼 우리 시험에 등장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다양하겠어요? 그냥 정해져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다양하다, 그냥 정해져 있다. 그냥 정해져 있어요. 내나 거기서 그렇게 또 나오는 거죠. 우리 시험이 이렇게 막 어려운 시험이 아니죠, 그죠? 네. 그래서 사례 형태고, 그 사례는 대단히 정형화되어 있어요. 제가 좀 방금 말이 헛나왔어요. 자, 정형화되어 있다. 쉽지 않은 시험이에요, 쉽지 않은 시험. 자, 근데 우리 시험이 이렇게 사람들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평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수준만 넘어서면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시험이라서 이 사례들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식의 사례가 돼 있냐면은 이런 식이에요. 자, 본인이 아버지로 나와요. 아버지로. 꼭 아버지로 나와요. 아버지. 그리고 얘가 아들로 나와요. 아들. 딸, 노노노, 아들. 아들이 아버지의 인감을 훔쳐서 위임장을 조작하는 거예요. 위임장을 조작한다. 아버지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어요, 아들이. 근데 아버지가 돈을 안 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네가 망쳐먹은 사업이 벌써 한 2개가 넘어가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돈 안 빌려주죠. 돈 안 빌려주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갖고 계신 땅, 나중에 노후에 저기 하시려는 땅, 그거 제가 위임장 조작해서 마치 내가 대리인인 것처럼 꾸며서 그대로 팔아먹는 거예요. 상대방과 계약을 하고 상대방한테 명의를 다 넘겨버리고 상대방 병으로부터 을이 돈을 받겠죠. 매각 대금을요. 그럼 돈 받아가지고 아버지 갖다 줘요? 돈 들고 도망가요? 돈 들고 도망가겠죠? 무권대리입니다, 이게. 네? 이런 사례로 나와요. 무권대리. 자, 그래서 지금 사례 보시면 갑 소유 땅 약 3,000제곱미터를 아들 을이 위임장을 조작해서 병에게 10억에 매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갑은 현재 사례에서 을한테 대리권을 줬어요? 대리권 안 줬어요? 대리권 안 줬잖아요. 네가 위임장 조작한 거잖아. 그래서 이 을이 병한테 갑의 땅을 팔아먹는 그 행위를 무권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이 없는 자가 대리 행위를 했다. 이런 걸 무권대리라고 하는 거죠. 이거 유효라고요? 무효라고요? 무효입니다. 무효. 무권대리 효력가 없어요. 무효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일단 무권대리 행위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병한테 명의는 넘어갔죠. 근데 이거 무효예요. 원래 민법에서는 원인이 무효면 결과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땅은 여전히 누구 거? 아버지 거예요. 땅은. 근데 문제는 을은 돈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가만히 들고 있어요? 들고 도망갔어요? 들고 도망갔다고. 그럼 나중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게 되겠죠. 아, 이거 내 땅이 아니구나. 명의만 이렇게 돼 있을 뿐. 그럼 상대방이 결국 을을 잡아야 되겠죠? 잡아서 어떻게 해요? 예? 잡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족 친다고요? 민법 시간이잖아요. 민법. 법치주의. 예? 아니, 잡아서 책임을 물어야죠. 뭐 어떻게 저기 족 치실 거예요? 책임을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사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을이 위임장을 조작하셨기 때문에 이게 사문서 위조가 돼요. 사문서 위조.
이거 형사사건 되는 거예요. 형사사건. 그러면 잘못하면 을은 진짜 들어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뭔 상인지 아시겠어요? 네, 사무소 위조로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너 깜빵 갈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럼 돈이라도 가져와. 돈 가져와. 근데 돈을 들고 있었습니다. 돈을 다 썼습니다. 다 쓰고 없다고 돈을. 이런 상황이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을을 구원할 수 있는 게 바로 본인이에요. 아버지. 여기서 본인은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권이라고 하는 걸 행사할 수 있어요. 추인권. 자, 여기서 추인의 뜻은 추후에 이를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추후에 뭐 한다고요? 인정한다고. 아이, 선생님. 제 아들이 위임장 조작을 했는데 이거 무권대리 행위했는데 이거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아버지께서 추인을 해주시면은 이 무권대리가 무효였잖아요. 이게 유효가 돼요. 추인권 행사하면 소급해서 원래 무효였죠? 그게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유효로 만들어주시면은 상대방한테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겠죠? 예, 그럼 상대방이 토지를 취득했으니까 이제 을을 붙잡고 늘어져요? 안 늘어져요? 이제 안 늘어진다고요. 야, 너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라. 알겠어요. 아들 이렇게 사과시키고 땅 가져가세요, 선생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책임을 묻지 않겠죠. 뭔 상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을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버지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추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추인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추인 거절권 행사할 수도 있어요. 나 추인하겠다, 추인 안 하겠다. 추인 안 할 거라고. 너를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너 그냥 들어가라. 추인 거절해버린다고. 이러면 무효였던 거를 그대로 무효로 확정시키는 거예요. 확정 무효로 만드는 거. 자, 그러면 추인 거절을 통해서 확정 무효가 돼버리면은 갑은 손해볼 거 없죠. 근데 상대방은 손해가 생겼기 때문에 분명히 을한테 책임을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을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을을 살릴지 을을 집어 넣으실지 이걸 누가 선택해요? 갑이 선택하는 거예요. 갑의 선택은 두 가지예요. 추인을 하든지 아니면은 추인 뭐 하든지 거절하든지. 본인 선택에 의해서 효력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뒤로 넘기세요. 172페이지. 자, 파란색 1번 확인하세요. 본인의 추인권. 130조 확인합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즉 무권 대리 행위는 이거를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은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권 대리 행위 자체가 유효라는 겁니까? 무효라는 겁니까?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인데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하면 그러면 뭐가 됩니다? 유효되는 거예요. 132조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대하여 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추인을 하시겠대요. 아버지가 저 추인할게요. 추인할게. 근데 지금 조문에서 추인을 상대방에게 했다고 상대방에게 안 했다고? 예? 상대방에게 안 했다 그러잖아요. 아니 추인을 아들한테 한 거예요. 아들아 추인할게 내가. 아들아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추인할게. 그럼 아들한테만 추인하고 상대방한테는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하셨다고 추인을. 그럼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추인을 저 집안에서 하신 거잖아요 지금. 상대방 모르지.
그러면 상대방에게 추인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을에게만 한 추인, 이 추인, 이것의 효력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다, 없다는 거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건 추인이 된 거다, 추인이 안 된 거다. 아직 추인 안 된 거예요. 아니, 추인을 빨리 시키려면 상대방에게 추인을 하지. 을한테만 추인하셨기 때문에 나는 모르죠, 선생님. 예? 아버님 저 모르죠. 추인 안 된 거예요. 따라서 을에게만 한 추인은 그 추인의 효력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대항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항하지 못한다. 이어지는 문장.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건 바로 전 문장을 부정하는 거예요. 바로 전의 문장은 대항하지 못한다였죠. 그 다음 문장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건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건. 아니, 아버지가 추인을 아들한테 하셨어요. 추인을 아들한테. 근데 상대방이 어쨌다고? 알았다고. 알았을 때. 상대방이 아시는데요? 그럼 네가 알았잖아. 상대방이 알았기 때문에 을에게만 했던 그 추인의 효력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 못한다.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장 이해되세요? 네, 조문 그대로 읽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밑에 133조 추인은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소급해서 효력 생긴다. 자, 소급이라는 뜻은 처음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되돌아가서 유효로 만든다. 네. 자, 밑으로 내려오죠. 추인의 뜻부터 확인합니다. 추후에 승인하는 거, 추후 인정하는 걸 추인이라고 한다. 자, 양괄호 2번에 보시면 추인 방법이 나오죠. 상대방 승낙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방적 의사표시, 이거를 단독 행위라고 하고요. 단독 행위. 괄호 속에 보시면 형성권이다 라고 되어 있죠. 확인합니다. 형성권. 일방적 권리 행사를 통해서 효력을 만들어버린다. 효력을 형성시켜버린다 라고 해서 형성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3번 추인의 상대방. 1번 추인은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하시는 이 추인은 을에게도 할 수 있고 또 누구에게도 할 수 있고 네, 상대방 병에게도 할 수 있고 이 말이죠, 지금. 동그라미 2번 무권대리 행위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다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아까 조문에서 봤던 거 반복되고 있죠? 병에게 추인하지 않았다면 그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걸 알고 있었다. 그러면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주장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좀 더 풀어서 동그라미 3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인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무권 대리인에게 했다. 이러면 무권 대리의 추인이 있었음을 상대방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죠. 내려가세요. 양괄호 4번 추인의 시기. 추인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자, 이거는요.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까지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본인께서 행사할 수 있는 추인권입니다. 자, 혹은 반대로 추인 거절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권리가 있느냐? 자, 상대방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권이 있어요.
상대방 측에서 철회권 행사를 하겠다는 건 내가 을하고 계약했던 거 다시 다 쓸어 담겠다는 거예요. 없었던 걸로 합시다.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철회. 혹은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어요. 최고권. 여기서 최고라는 건 독촉한다는 뜻입니다. 독촉을 한다. 아버님한테 독촉하는 거예요. 아버님, 추인하실 겁니까? 추인 안 하실 겁니까? 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최고라 그래요. 두 가지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 조문 함께 보죠.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파랑 색깔 2번에 상대방의 철회권 그리고 최고권 나와 있습니다. 134조 확인합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 이런 걸 무슨 계약이라 그러죠? 무권 대리 행위 계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권 대리. 자, 이거는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 측에서는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해서 철회할 수 있다. 다시 쓸어 담겠다는 거죠. 계약을 안 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거죠. 철회할 수 있다. 자, 근데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을 때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건 철회할 수 있다, 철회 못한다. 철회 못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자,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134조에서. 근데 상대방이 이미 을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을하고 계약서 쓸 그때 그 당시에 저 을이 무권 대리라는 거를 알았다고 몰랐다고? 이미 알고 있었다고. 야, 너 알고 있었는데 왜 을하고 계약했어? 그럼 철회한다고 철회 못한다고? 그럼 철회 못한다고요. 따라서 철회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선이어야 된다, 악이어야 된다? 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선일 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걸 밝히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131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아버님 추인하실 겁니까? 추인 안 하실 겁니까?를 독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고. 자, 근데 본인이 그 기간 내로 확답을 발하지 않는다. 대답을 하신다고 대답 안 하신다고? 대답 안 하신다고요. 물어보는데도.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한다는 건 추인하겠다는 거, 추인 안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확답이 없으면은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최고는요. 어차피 물어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선이이든 악이이든 불문이에요. 선의의 상대방도 악의의 상대방도 최고는 알 수 있습니다. 철회는 선의만 가능하지만요. 자, 그럼 결국 정리해보면 본인의 권리, 저 아버지가 가진 권리 중에서 추인권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가진 권리는 무효로 만드는 철회권이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지금. 자, 근데 아시다시피 추인권을 행사한다는 건 무효였던 이 법률행위 효력을 소급해서 유효로 만드는 것이고 철회권 행사를 한다는 것은 무효로 확정짓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추인권과 철회권 같은 경우는 그 효력 자체가 상충되는 거죠. 효력 상충. 따라서 추인권과 철회권은 두 가지가 병존할 수 없는 거예요. 추인이 먼저 되든지 철회가 먼저 되든지 먼저 하는 쪽에서 효력을 확정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먼저 추인을 해버리면
본인이 추인을 먼저 해버리면은 소급해서 유효로 이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철회 못한다? 철회 못해요. 이때 상대방이 먼저 빠르게 철회해버리면 무효 확정됐기 때문에 본인은 뭐를 못한다? 추인을 못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요? 네, 먼저 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왼쪽 페이지에서 양괄호 4번 추인의 시기는 상대방이 뭐 하기 전까지? 철회하기 전까지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의 철회는 본인이 뭐 하기 전까지? 추인하기 전까지라고 하죠.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협의에 묶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무권 대리는 일단 무효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무권 대리는 무효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추인 혹은 추인 거절을 통해서 유무효를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선의일 때. 그리고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다. 자, 이 네 가지 권리 중에서 이번 순환 과정에서는 역시 추인을 위주로 정리를 하는데요. 자, 추인권 행사를 할 때 그 추인의 상대방. 추인을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상대방. 자, 추인은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추인의 상대방이에요. 자, 세 번째, 추인을 을에게만 했을 때, 무권 대리인한테만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이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알면은 주장할 수 있겠죠. 상대방이 모르면 주장할 수 없다. 네 번째, 추인을 하면 소급해서 뭐가 됩니다? 유효가 됩니다. 소급해서. 네, 요것들 위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 무권 대리가 무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무권 대리는 무효다. 자, 근데 무효인 이 법률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권을 행사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유무효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유무효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무권 대리 무효는 확정된 거, 아직 확정 안 된 거,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무효 확정은 조금 뒤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권 대리가 무효인 건 맞는데 이거는 확정이 되지 않은 무효라는 거예요. 확정되지 않은 무효. 이런 걸 유동적이라고 표현해요. 유동적 무효입니다. 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은 우리가 무효 취소 파트 들어가서 또 만날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추인을 하는지 추인 거절을 하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확정됐다고 확정 안 됐다고. 확정 안 됐다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유동적이라고 표현해요. 이걸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요. 기억하세요. 무권 대리는 무슨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자, 여기까지 대리 파트 마무리합니다. 자, 174페이지에 무효와 취소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